그러면 뭐 가처분을 이렇게 된 거고. 네. 근데 저는 이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저 주위 사람도 그렇고 저희 동료들도 그렇고 친구들 봐도 등기부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되게 간단한 건데 네. 표제부 갖고 울고만 보면 다 되는 건데 네. 순위만 보면 되는 건데 네. 그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어휴 중개사님이 하시라고 이거 보여주고 나 모른다고. 네. 네. 못 봐요. 중개사만 믿고 그냥 등기부 모르고 그냥 네. 계약서 쓰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좀 많이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변호사님께서 또 설명해 주면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이왕 우리 양한 씨가 지금 그 도마에 올랐는데 양한 사건이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 가처분 가지고 왜 등기부 올랐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걸로만 봐도. 네. 자, 뭐 우선 이게 등기부가 좀 복잡한 등기부도 있고. 그렇죠. 좀 복잡한 거 간단한 것도 있고. 가압류에 막 맞아요. 근저당 못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제가 뭐 등기부를 뭐 기초부터 이렇게 뭐 표제부, 갑구, 그죠? 그다음에 을구, 갑구는 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뭐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요 사건 가지고 양한 씨가 지금 어차피 가처분을 당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등기부를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등기부요? 등기부는 그 부동산의 모든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등기부에 그 부동산의 아주 중요한 권리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표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다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만, 그렇죠. 이게 내가 전과가 있는 놈인지 아닌 놈인지, 그렇죠. 학교는 잘 다녔는지, 뭐 그렇죠.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이제 뭐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를 봐야만 이 부동산이 뭐 안전한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봐야 되는 거고, 물론 뭐 등기부에 모든 게 다 나타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등기부만 보면 그러면 완전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등기부에서 알아낼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에서 알아낼 수도 있는 권리도 있고, 그렇죠. 또 그것 가지고도 알 수 없는 뭔가 다른 임대차도 있고, 그렇죠. 점유도 있을 거고, 또 세금 문제도 뭐 안 나오고요. 압류도 뭐 표상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아주 중요하지만 꼭 봐야 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완전하진 않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그 첫 번째 단계인 등기부를 못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거죠. 이걸 보고 다른 것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못 봐서 하면 그러니까. 뭐 타당하는 거죠. 경매하는 사람 다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등기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이 등기부를 볼 때 어느 범위까지 내가 왜 등기부를 봐야 되지, 어느 범위까지 봐야 되지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양한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 세입자, 이 사건 건물에 지금 들어가 있는 철거 대상 세입자, 퇴거 대상, 퇴거 대상, 철거해야 될 건물에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서 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입자들이 왜 이런 피해를 보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 세입자가 분명히 이 사람들도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집에 들어갔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전에 했잖아요. 근데 그 세입자들도 그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는 조금 잘 모르는 중개사들도 뭐 있어요. 그 중개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등기부를 보긴 봤을 거예요, 아마. 안 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는 건물 등기부만 보지 않았겠냐. 건물 등기부만. 그러니까 나는 이 건물에 들어가니까 이 건물에 이 건물 등기부에 뭐 어떤 그게 올라가 있고, 또는 또 더 꼼꼼한 사람은 내보다 앞선 세입자가 뭐 몇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했을. 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나름 이제 그 만약에 조금 주도 면밀하고 법을 좀 알고 이런 분이 또는 주변에 누군가 코치를 받고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했는데 토지 등기부를 안 받다. 토지 등기부를 안 받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낭패가 되거든요, 결국.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이어져 왔던 그 부동산에서 동네니까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냥 토지 등기랑 다른데 집주인이랑 건물 등기랑 엄마야. 이분 엄마야. 네. 아 그래요? 네. 이제 넘어갔던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세입자한테 중개사가 토지 등기부가 다르긴 하지만 엄마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자기만 알고 아들이 건물 주고 그런 설명 없이 괜찮겠지. 그리고 세입자한테 괜히 이야기해 줘봐야 세입자 불안하고 질문도 많고 귀찮아.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맞아요. 그럴 것 같아. 설명해 줘봤자 모르고 괜히 또 의심하고 계약 안 할 그렇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이러면서 막 귀찮게 하고 그분들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먹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설명이 그런 등등으로 중개사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들어간 세입자도 잘 모르고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만약에 등기부에 이게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다르네? 완전 성이 다 다르고. 다르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이게? 그러면 이 건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그렇죠. 이 사람하고 통화 한번 할래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 땅 위에 건물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건물 철거가 될 수도 되면은 바로 퇴거가 돼야 되니까. 그다음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도 나가야 되니까. 토지주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판례 아닙니까? 그거 안 되고. 그다음 또 만약에 건물이 경매에 나간다라고 할 때는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 건물 세입자는 그 건물의 토지, 부지, 동일한 소유자일 경우입니다. 부지의 그 경매 대금에서도 우선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같다면. 그렇죠. 같다면. 그런데 다르다면 몸이 경매 대상물 자체가 건물밖에 안 되는 거죠. 땅은 제껴두고 건물만 경매 나가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건물 경매 대금으로 내 보증금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토지주가 건물주하고 다르다 그러면 생각할 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건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등기부를 무조건 봐야 된다. 건물 임대차 계약할 때는 건물 등기부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기계적으로 또는 공식 외우듯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내가 그 건물에 세를 들어갈 때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뭘 봐야 될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데 이거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토지 등기부를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토지 등기의 권리, 토지 등기부에 올라와 있는 권리 관계 이 부분도 건물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조금 한번 이 사건 그 세입자를 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 꼭 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은 우리가 그 일반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다가구 건물. 건물과 토지가 따로 있는 등기가 다른. 등기가 따로 있는 일반 건물인데 또 반대로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붙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애써 토지 등기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파트 뭐 101호에 들어가는데 토지 등기부 떼봐야 되나? 없죠. 그건 왜냐하면은 그 집합 건물의 특성상 대지권 등기가 그냥 따라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집합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대지권 등기가 없는 게 있어요, 또.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별로. 그러면 안 돼요.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등기부를 좀 볼 때, 등기부를 잘 봐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지권 등기는 아까 표제부 네. 우리가 등기부를 한번 보면 표제부 요 부분이 표제부잖아요. 아파트 등기부를 보게 되면 대지권 등기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네, 표제부에 그죠. 각 일동 건물의 표시부터 해갖고 네. 전유 부분의 표시 이렇게 두 개가 그다음에 나눠져 있죠. 대지권 지분 네, 해가지고 지분해갖고. 그 표시가 돼 있는데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누락돼 있는 아파트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건물이 경매됐을 때 과연 내가 내 보증금을 다 챙겨 나올 수 있느냐? 아파트의 값어치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일반 정상적인 그런 건물하고 값어치가 다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게 또 경매에 또 재밌는 테마. 수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테마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떨어져 있는 걸 토지만 받든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등기부를 본다 그러면 네. 어쨌든 소유권 이전이 먼저 지금 표제부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표제부. 네, 표제부. 표제부는 그 토지는 뭐 표제부가 사실 간단하죠. 네, 간단하죠. 그냥 뭐 몇 번지에 있는 땅이고 지목이 어떻고 그다음에 면적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건물은 뭐 이렇게 건물의 그 1층, 2층, 3층 면적도 나와 있고 그렇죠. 전유 뭐 건물의 층마다 용도도 있고, 나와 네, 있고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부동산에 대한 뭐 외관적인 게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네. 외관에 관한 부분들 네, 네. 그런 부분에 표시를 표제부하는 거고요. 네. 갑부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부분인데 네. 소유권. 이게 원래 이제 소유자가 그 송모 씨란 송모 씨, 분인데 그분이 85년도에 취득해가지고 요거를 양은 씨한테 2021년 3월에 네. 매매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우리 양은 씨 매매 계약도 이제 이게 등기 원인이 지금 1월 29일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1월 29일에 한 거죠. 그렇죠. 자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기 원인으로 이제 그 매매 계약의 표시가 음. 계약한 날짜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등기 접수된 날짜. 접수된 날. 예. 네. 근데 그 어떤 권리 관계 순위 우리가 뭐 소유권 이전 양은 씨 같은 경우도 소유권 이전을 3월 31일 날 지금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네. 그 며칠 전에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이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가압류 가처분이 양은 씨보다 순위가 빨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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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록 양은 씨 계약한 날짜보다도 그 가압류 가처분이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이게 어떤 등기의 어떤 그 물적인 어떤 권리 변동 이런 부분들이 등기한 날짜, 그렇죠. 등기한 접수 날짜, 날짜. 접수 날짜, 네. 요걸 기준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7일에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다. 가처분도 6월 7일자 오 결정인데 결정돼서 바로 됐네요. 그렇죠. 바로 됐죠. 하루도 원래 안 걸려요? 이 전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옛날에는 종이로 할 때는 뭐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우편으로 등기소에 보내는 그런 과정을 했거든요. 그 2, 3일 걸렸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예. 아, 근데 지금 바로 돼요? 바로 돼요. 이게 이제 근데 웃긴 거는 가처분을 결정하는 것도 법원이고 등기소 관할도 법원인데 그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결정하고 법원 등기소인데. 예, 결정하고 등기에 오르기 사이에 사단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뭘 벌어버리면 또. 뭐 눈치 빠른 사람, 눈치 빠른 가득히라고. 사람은 이거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확 그 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분해 버리는. 그럼 막 하루 사이에 또는 시간 사이에 이렇게 변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이제 전산으로 이루어지니까 조금 빨리. 덜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조금 편한 것은 예전에 그 이런 결정과 그 다음에 그 등기 오르는 등재까지가 자연스럽게 하루 이틀의 시간 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감. 법원도 그렇게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있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 법원에 가처분 가압류하는 담당 직원들은 심리적인 부담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은 많이 있는데 그 일을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걸로 사건이 어떻게 또 바뀌고 그렇죠. 피해자가 생길 수 권리 있고. 순위가 네. 학사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빨리. 그렇죠. 일 자체가 일이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일 처리하면 되는데 일이 자꾸 밀려 있는데 그 일을 에이,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기가 성격상 어려운 것이 이게 보존처분, 가압류가처분 부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전산으로만 딱 컴퓨터만 치면은 그냥 시작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 다음 이제 일부로 가시죠. 아시죠?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 너무 길었어요. 옛날 생각이 자꾸 나. 에이, 꼰대! 아, 참, 그래요. 네. 그래서 요 이제 가처분이 이렇게 되고요. 네. 자, 요거 지금 가처분은 지금 하여튼 16분에 5.8이 된 거죠. 네. 요 부분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 음. 어쨌든 아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상대방이 아마 신청서 보면은 다 해달라라고 아마 네, 했죠, 처음에. 그죠? 네, 토지 제 전체를 대해서. 그렇죠. 네. 토지 전체를 다 잡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법원이 뭐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건 그렇다지만 다 잡을 수는 없지 않냐. 다네 재산 될 거라. 그럼 다네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분을 좀 이렇게 소명을 하라. 요런 이제 보정 같은 걸 하고 그 보정에 따라서 결국은 어쨌든 16분에 5.8이 네. 만 가처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행위 소송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거를 사행인지 아닌지 요런 그 뭐 재판이기 때문에 어쨌든 변수는 있습니다만 설사 정말 만에 하나 사행이라고 하더라도 사행이라 하더라도 16분에 5.8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 부분은 또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 또 억울하죠. 아니 그러니까 5.8이 안 될. 그럴 가능성은 이제 적긴 한데 네. 이제 법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 만약에. 네. 네. 토지의 다수 지분 웃겠습니다. 예, 그게 재판하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다수 지분권자 5.8을 뺏기더라도 나머지 이제 11.2점. 네. 10점 얼마, 네. 10.2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수 지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거 청구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죠? 과반수 이상이 넘으니까. 넘으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처분 이런 부분을 내가 뭐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은 다수 지분권자가 이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나 건물 철거하겠어 이렇게 뜻만 굽히지 않으면 건물 철거되고 퇴거하고 이런 데는 법리적으로 지장이 없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도 어찌 보면은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적은 지분이다. 너무 적은 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주시죠. 오늘 뭐 네. 등기부는 네. 아마도 다음에 다음번에 이야기할 기회가 네, 많을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이게 뭐 부동산 이야기는 등기부를 빼놓고 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차차 우리가 등기부 보는 법이라든지 권리관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신경 써서 네.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께서 부동산에 대한 법을 많이 알려주시느라고 좀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네. 정말 들어보시면 정말 알차고 법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법을 좀 모르는 뭐 주린이, 불린이, 법린이 네. 법린이한테는 참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소송할 때는 이렇게 말을 길게 안 하는데 이게 뭐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하니까 역시 조금 길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소송 이야기가 막 원고, 피고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네. 길어질 거니까요. 네. 천천히 또 자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강석과 함께하는 양원의 소송 이야기 6번째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